보통 애니들을 보면 살아있을 때보다 죽고 나서 더 영향력이 커지거나 더 많은 장면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장송의 프리렌이라는 애니를 보면 용사 흰멜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1화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화 때보다 영향력이 커져서 애니메이션 내내 거의 빠짐없이 등장을 하죠. 이렇듯 명탐정 코난이란 만화에서도 굉장히 초반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더 커진 인물이 있으니 그건 바로 미야노 아케미, 한국어로는 안제이란 인물입니다. 오늘은 이 미야노 아케미란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미야노 아케미 TMI 첫 번째, 홍장미 즉 안시오의 언니입니다. 일본어로 치자면 하이바라 아이자 미야노 시오라고 불리는 사람의 언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야노 아케미의 TMI 두 번째, 첫 등장은 한 사건의 용의자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명탐정 코난 초창기 코난은 박사님에게 위치 추적 안경을 받은 뒤 유명한 탐정사무소로 왔는데 탐정사무소에는 마삼이라고 불린 여자애가 아빠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난은 사람 찾는 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무관심해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자신이 오늘 받아온 위치 추적 안경을 써보고 싶어서 발신기를 미라니한테 붙여보려고 했죠. 근데 실수로 미라니가 아닌 마사미의 시계에다가 발신기를 붙여버렸고 회수할 기회가 없어서 코난은 그냥 발신기를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렇게 발신기를 놔둔 채로 코난 일행은 마사미의 아빠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고 결국엔 마사미의 아빠로 보이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마사미의 아빠를 찾아주고 일이 끝나나 있지만 마사미의 아빠는 살해된 채로 발견되고 마사미도 행방불명되죠. 코난 일행은 마사미도 혹시 살해당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사미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마사미의 아빠를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도 살해당한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마사미와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자 코난은 마사미야말로 진정한 흑막이란 걸 알게 됐고 마사미가 타고 간 택시를 쫓아가서 어떤 부두에 오게 됩니다. 코난은 부두에서 마사미를 미친듯이 찾아다녔는데 이미 마사미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마사미의 진짜 이름은 미야노 아케미, 까마귀처럼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어떤 조직의 말단 조직원이었죠. 그녀는 조직에 있는 동생과 함께 조직을 나가고 싶어 했고 조직은 니네 자매가 이 조직에서 나가고 싶다면 10억엔을 가져오란 말을 하게 됩니다. 아케미는 그 말을 듣고 두 명의 동료를 구해서 은행을 털어가지고 10억엔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은행 털이를 한 동료 중 A라는 인물이 돈을 들고 자취를 감췄고 그 동료를 찾기 위해 유명한 탐정에게 의뢰를 했던 거였죠. 이렇게 그 A라는 동료를 찾아냈더니 B라는 동료가 개빡쳐서 A를 죽여버렸고 아케미는 이렇게 된 거 이 10억엔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B가 잠들었을 때 그 돈을 가져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B를 재우기 위해 조직에서 준 수면제를 이용했는데 그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신 B는 피를 토하며 죽어버립니다. 사실 조직은 수면제를 준 게 아니라 청산가리를 준 거였죠. 의도치 않게 사람 2명의 죽음을 목격한 아케미는 혼란스럽긴 했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 10억엔이 든 가방의 열쇠를 들고 조직원들을 만나러 어떤 부둣가에 갑니다. 부둣가에 가자 검은 조직의 진과 워커가 아케미를 마중 나왔고 진은 아케미에게 가방의 위치를 말하라고 합니다. 아케미는 돈을 주기 전에 자신과 자신의 동생을 조직에서 풀어달라고 했지만 조직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러자 아케미는 그러면 돈은 줄 수 없겠다고 했고 진은 건방지다고 생각하여 바로 아케미에게 총을 쏴버립니다. 그렇게 조직에 의해 총에 맞은 아케미를 코난이 보게 된 거였죠. 아케미는 코난이 유명한 탐정사무소에 있던 꼬맹이란 걸 알아봤고 이곳에 어떻게 왔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코난은 발신기를 붙여놨었다라고 말했고 아케미는 얘가 보통 꼬마가 아니라는 걸 알아채고는 코난에게 정체가 뭔지 물어봅니다. 코난은 웬만하면 타인에게 자신의 정체를 말하지 않지만 죽어간 아케미에게 예외적으로 자신의 정체가 고등학생 탐정 남도이라는 걸 알려주죠. 아케미는 그 꼬마 탐정에게 마지막으로 조직에 대한 정보와 10억엔이 든 가방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가 아케미가 등장했던 에피소드의 내용인데 이 에피소드에서 아케미의 동생인 미야노 시오에 대한 떡밥과 그리고 진과 워커가 속해 있는 검은 조직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된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였습니다. 미야노 아케미의 TMI 세 번째, 어머니 아버지도 검은 조직에 속해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아케미의 어머니는 미야노 엘레나 그리고 아버지는 미야노 아치시라고 불리던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은 원래 의사였다가 검은 조직이 스카우트를 해와서 둘은 조직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연구를 하던 중 모종의 이유로 죽게 되었고 조직에는 두 사람의 딸들만 남게 되었죠. 그 딸들이 미야노 아케미와 미야노 시오였고 아케미는 그저 말단 조직원이 되었지만 시오는 부모님을 닮아 과학적인 두뇌가 매우 뛰어났고 부모님의 연구를 이어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케미는 이 범죄 조직에 자신의 소중한 동생이 가담하는 걸 원치 않았고 그녀를 빼내기 위해 앞에서 말한 10억엔 강도 사건을 저지르게 된 거였죠. 미야노 아케미의 TMI 네 번째, TV판에선 이 강도 사건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앞서 말한 아케미의 첫 등장은 TV판에서도 나오긴 했는데 그 에피소드에서 미야노 아케미는 등장하지 않고 검은 조직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그때 당시엔 코난이 장기 연재를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그래서 하나의 지나가는 에피소드로 만들기 위해 TV판에서 미야노 아케미라던가 검은 조직의 모습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코난이 점차 인기를 얻어간 덕분에 연재를 더하게 됐고 원작에서는 미야노 아케미의 동생인 미야노 시오 즉 하이바라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애니메이션에서도 하이바라이를 출연시켜야 하는데 하이바라이를 출연시키려면 미야노 아케미의 죽음이 필요했고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는 아케미를 출연시키기 위해 아예 새로운 스토리를 짜게 된 거였죠. 이 TV판에서는 아케미가 은행원으로 위장하여 일을 했고 그러다가 10억엔을 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10억엔으로 저주가 협상을 하다가 사망하게 됐죠. 이렇듯 애니메이션에서는 좀 다른 스토리로 아케미가 등장을 했는데 나중에 명탐정 코난 극장판 작아진 명탐정에서는 원작과 똑같이 아케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케미의 TMI 다섯 번째, 겁나 예쁩니다. 애초에 아케미의 어머니인 미야노 엘레나가 엄청난 미녀였기 때문에 그녀의 딸이 예쁜 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살짝 엘레나와 시오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예쁩니다. 엘레나와 시오는 되게 이국적으로 예쁜 반면 아케미는 좀 더 청순한 느낌이에요. 아마 시오
시오는 엄마인 엘레나를 닮았고 아케미는 아버지 쪽인 아츠시 쪽을 닮아서 좀 다른 느낌으로 된 것 같네요. 아케미의 TMI 6번째, 란과 많이 닮았습니다. 아케미의 동생인 시오는 언니를 되게 애틋하게 여겼고 아마 힘든 조직 생활을 하는 시오에게 언니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줬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언니가 조직에게 살해를 당하자 삐뚤어져가지고 조직을 빠져나오게 된 거였죠. 이렇게 조직을 빠져나온 시오, 아니 하이바라는 처음에 란이라는 존재를 봤을 때 좀 흔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란은 자신의 언니인 아케미랑 너무 닮았었거든요. 하지만 처음에 하이바라는 란을 무시했었습니다. 아마 질투라는 감정도 살짝 있었겠지만 어두운 자신과는 다르게 햇빛처럼 밝은 란이 좀 거부감이 들어서 그런 거였겠죠. 그런데 란을 상냥하면서 강인한 성격 덕분에 점점 마음의 문을 열어갔고 만월밤 사건에서 총을 맞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하이바라를 온몸으로 감싸며 지켜주는 모습 덕분에 하이바라는 완전히 그녀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연 하이바라는 자신의 언니와 닮은 란을 지키고 싶어서 블랙 임팩트 사건에서 란이 걱정돼가지고 가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혈육인 시오가 란을 아케미와 겹쳐봤었는데 실제로 란이랑 아케미는 좀 닮은 부분이 많아요. 아케미의 어릴 적 모습을 보면 여기다가 뿔만 달면 미란이랑 똑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아케미의 TMI 7번째, 코난에게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코난에게는 여러 좌우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코난이 가장 지키고 싶어하는 게 바로 무슨 일이 있어도 범인을 죽게 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이 맹세는 월광 소나타 사건의 나루미 씨 덕분에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아케미, 아니 마사미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 것으로 시작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케미의 TMI 8번째, 아카이 슈이치, 한국어로는 이상윤의 연인이었습니다. 아카이 슈이치는 검은 조직에 잠입하기 위해 아케미에게 차 사고가 난 척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아케미는 그 의도를 모른 채 슈이치를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줍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죠. 처음에 슈이치는 그저 아케미를 이용만 하다가 조직을 나갈 생각이었지만 점점 아케미에게 사랑을 느끼게 됐고 아케미가 좀 걱정돼서 자신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근데 아케미는 이미 슈이치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반응을 보였고 슈이치는 왜 아케미에게 지금까지 모른 척한 거냐 라고 물어봤죠. 아케미의 대답은 당연히 좋아해서 그렇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얼마 뒤 슈이치는 조직에게 스파이란 것이 들켜서 조직에서 쫓겨났고 아케미는 혼자 조직에 남아있다가 10억엔 강탈 사건 직전 다이군, 이 일을 끝으로 조직에서 빠져나가면 이번엔 정말로 내 애인이 되어줄래요? 라는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참고로 슈이치는 조직에 들어갔을 때 모로보시 다이라는 가명을 썼었는데 아케미는 죽을 때까지 슈이치의 본명을 몰랐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되게 슬프네요. 그렇게 아케미는 10억엔 강탈 사건에서 죽게 되는데 FBI의 제임스 블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카이 슈이치가 FBI란 것이 밝혀졌을 때 조직에서는 바로 아케미를 죽이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동생인 시오가 조직에서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아케미를 건드리기가 애매했고 그래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아케미에게 10억엔을 만들어 오면 시오와 너를 조직에서 빼내주겠다 라는 제안을 한 거였습니다. 애초에 10억엔을 만들어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임무였기 때문에 조직은 10억엔을 못 만들어 오면 그걸 건덕지 삼아서 아케미를 죽이려고 했는데 상상도 못하게 아케미가 성공해버렸고 그것 때문에 조직은 억지로 아케미를 죽이게 된 거였죠. 아케미의 TMI 9번째, 조직은 아케미를 죽였으면 안 됐습니다. 아케미의 죽음으로 인해 조직의 유능한 연구원이었던 시오는 조직을 나가버렸고 코나는 검은 조직이라는 실체를 알게 되며 검은 조직을 본격적으로 쫓기 시작했으며 아케미의 연인이었던 슈이치는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길었던 머리를 자르고 검은 조직에게 복수심을 불태우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안 죽이고 그냥 인질 형식으로 냅뒀으면 시오도 계속 조직에서 연구를 했을 것이고 슈이치도 적당히 조직의 행동을 방관했을 건데 조직이 멍청한 판단을 내렸던 것 같네요. 아케미의 TMI 10번째, 어린 시절 어떤 남자의 살해를 막았었습니다. 아케미는 어린 시절 어떤 사무소에 들렸다가 어떤 아저씨가 무서운 표정을 한 채로 세면대 앞에 있는 걸 봤고 그 아저씨에게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 질문에 그 남자는 피곤해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 아케미는 그 아저씨가 일이 많아서 피곤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여 그 아저씨가 일을 좀 쉬었으면 하는 마음에 작업 도구들을 집안 곳곳에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순수한 모습에 사리를 품고 있던 그 남자는 사리를 거뒀고 그렇게 몇십 년이 흐르게 되죠. 그러다 다시 한번 그 남자는 똑같은 사람에게 사리를 품게 되는데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아케미가 한 번 더 그 작업실을 찾아왔고 그 남자는 한 번 더 그 순수한 모습을 보자 사리가 씻겨 내려가나 했는데 갑자기 아케미가 행방불명되며 그 사리는 다시 불타올라 누군가를 살해하게 됩니다. 역시 예쁜 얼굴이며 분노 조절 장애도 치료시킬 수 있나 보네요. 아케미의 TMI 11번째, 테이탄 초등학교의 졸업생입니다. 이건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사실인데 테이탄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찾아왔다가 아케미의 얘기를 하며 아케미도 테이탄 초등학교의 졸업생이란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호바야시 선생님의 1년 후배이자 시바 형사님의 1년 선배라고 하네요. 아케미의 TMI 12번째, 근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앞서 슈이치와 아케미가 사귀었다고 했는데 이게 근친이란 게 밝혀졌어요. 코나이 연재를 하던 도중 하이바라와 아카이 슈이치의 엄마인 메리사라가 닮은 것처럼 묘사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추후에 하이바라와 메리사라가 이모 조카 사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이 덕분에 슈이치와 아케미는 사촌관계가 됐고 둘의 애틋한 사랑은 사촌관계에서 연애를 한 근친이란 게 밝혀졌죠. 물론 일본에선 사촌간 커플이 허용되긴 한다만 그렇게 좋은 인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이 사촌관계가 되면서 조직에서 처음 마주친 것처럼 나온 장면이라던가 아케미가 슈이치의 본명조차 모르는 장면 등등이 매우 어색해지게 됐어요. 제가 알기론 많은 분들이 이 슈이치 아케미 커플을 미뤄왔을 건데 이 근친 설정 덕분에 이 커플들을 밀던 분들은 절벽에서 밀어진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아케미의 TMI 13번째, 나름 천재였습니다. 이게 아케미가 동생인 시오에 비해서 머리가 떨어져 보여가지고 조직 내에서 말단 일을 했지만 그녀와 같이 학교를 나온 동창의 증을 들어보면 그림도 잘 그렸고 공부도 잘했으며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기까지 해주는 배려심도 갖춘 완벽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억엔을 훔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직에게 가져온 걸 봐도 무능한 인간들만 가득 찬 검은 조직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을 것 같네요. 아케미의 TMI 14번째, 정말 불행한 캐릭터입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마을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부모님 덕분에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조직의 스카우트 덕분에 범죄 조직에 들어가게 됐고 그 조직 때문에 부모님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에 들어간 것 때문에 유일한 혈육인 동생은 조직원의 감시를 받으며 연구를 한다고 얼굴도 잘 못 보게 됐죠. 그러다가 자신이 마음에 드는 남자인 모로보시 다이란 남자와 사귀게 되는데 사실 이 남자는 FBI의 끈앞풀이었고 그의 정체가 밝혀지고 그가 나가자마자 조직 내에서 제거 대상 목록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과 시오 둘 다 이 조직에서 나가기 위해 은행까지 털어줬는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정말 조직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진짜 희망이란 게 1도 없는 생활인 아케미였어서 더 불쌍했던 것 같네요. 이렇게 14가지 정도가 아케미의 TMI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코난이 장기 연재를 하면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케미처럼 죽은 이후에도 꾸준히 언급되는 인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었겠죠. 여러분들은 이 아케미라는 인물을 기억하고 계셨나요? 전 예쁜 캐릭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모지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